자, 그러면 이제 네. 자, 74페이지 이제 분묘기지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한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그 판례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고. 장사법은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출제되는 거 보면 이게 법률이 꽤 많아요. 이 장사법 내용이.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냐? 그죠? 우리는 장의사 자격증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구석 있는 건 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만 알아도 돼. 그럼 오지선다 중에 여기에 있는 거 몇 개 제끼면 답 찾을 수 있어. 우리 여기 없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 법을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정도만. 자, 그럼 먼저 분묘기지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 문화가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 땅이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럼 이제 남의 땅이라도 이용해서 매장을 하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부분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 타인 소유 토지를 뭐한다? 사용할 수 있는. 자, 여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토지 사용하니까 뭐다? 일종의 지상권.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지상권이다 이거죠. 남의 토지를 사용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생겨요.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어. 그럼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토지 내가 한 30년간 묘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쓰면 안 되겠냐? 좋아, 합의해서. 그럼 이제 사용료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지료, 이거 약정하고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분묘기지권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안 하기 누가 토지도 없는데 남의 토지 빌려서 돈 들어가면서 묘지 설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하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정을 얻어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토지 소유자 승낙도 없이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조미했으면 뭐가 인정된다?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시효취득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철거하러 말도 못해. 이걸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어디? 자, 세종시에서 직장 다녀 공무원. 그런데 이제 그 임야가 저기 여수에 있다 이거야. 그럼 여수에 안 살고 도시에서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자기 임야에다 누가 묘 설치했는지 알아 몰라. 근데 지금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인정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묘지는 함부로 안 건다.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없애자, 폐지하자.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공청했는데 공청회를 누르는데 이거 존치하는 게 50% 절반이 넘었어. 그래서 폐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 어떤 사람이 공청회 갔길래 찬성이 그렇게. 여기 경북, 안동, 유림 이런 사람들만 갔을 것 같아. 막 여기 세종시도 무시 못해. 여기도 유명한 문중 있잖아. 몰라요? 세종시 개발한다고 여기도 그 땅이 수용됐잖아요. 근데 어떤 문중 그 선산 묘가 500개인가 있었어 묘가. 그래서 그 국가하고 소송 붙었잖아요. 우리 이것은 선사니까 안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 지네 다 철거해야 된대. 그 유림이 국가한테 이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발 안 돼요. 거기 개발 안 되고 이렇게 거기 빼뒀잖아. 여기 어디야? 거기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세종시도 아주 유림 아주 유명 문중 있나 봐. 어디 몰라요? 그 묘 많이 있는데 어디야? 묘가 어디가 많이 있어서 관심도 없어? 세종 시민이요? 세종 시민은 시민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거길까? 거기가 그래서 빠졌어요. 개발해서. 와, 대단하다니까. 국가하고 소송 붙었는데 이겼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도 존치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공청이 열려서 이거 폐지해야 되는데 좀 이거 쉽지가 않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세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위쪽아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봐봐. 우리 축제한다 그러면 어때요? 축제.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애나 같이 다 어울리죠.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애들이 저리 가 이러잖아. 그래. 애들하고 어린아 할아버지 세대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 봐봐. 있어요 없어? 명절 이래도. 그게 없어 우리나라. 아주 위계 질서다. 너무 단절된 거야 우리나라는. 진짜 그건 안타깝더라고. 자, 그 다음 이것도 지금 생길 수 있어. 자, 임야가 있어요. 이렇게 임야가. 자, 그럼 이 임야를 판다고 해요. 자, 그런데 토지 메이드인이 자기 임야에 이렇게 묘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팔면서 이 묘는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유복,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철거해서 이전할 거냐? 뭔가 특이하게 입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계약을 해. 그러면 이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해봐요. 남의 토지를 내가 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아니 묘지를.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전치하는 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수인은 황당하지. 이걸 인수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자기 토지를 팔았죠. 그럼 이제 자기 토지가 아니죠. 그럼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설치한 거죠. 그럼 이때는 토지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 사용료 줘야 돼.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바로 지료 줘야 돼.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음이 있다. 거기 체크.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언제 성립해요? 계약하자마자 생겨. 바로 이렇게 이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이면 분묘기지권이 필요 없잖아요. 남의 땅이 됐으니까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생긴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걸 양도 그런데 지금도 임야 매매할 때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야 중개할 때는 꼭 확인해야 돼. 분묘. 임야 중개할 때는 분묘를 꼭 확인해라. 그 다음 자, 이 두 가지. 자, 분묘 내부에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시 방법을 갖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공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공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분묘기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 흙더미만 있어. 이걸 가묘라고 그래. 가묘. 가짜묘. 그리고 공시 분묘가 없어. 이걸 이제 평장이나 암장이라고. 평장이나 암장. 암매장 있잖아요. 몰래 묻어버린다는 거 있잖아. 우리 조폭들. 이런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뭐야? 이거 판례는 뭐 따로 이제 책에서 바로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판례를 봅니다.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합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분묘가 설치된 기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인정, 얼마까지 인정했냐? 자, 이거요. 기지란 말이 이거요. 무덤이 차지하고 있는 땅. 무덤 기지. 그럼 딱 이만큼만 인정할 거냐? 그게 아니라 분묘 수호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잔디가 심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은 면적 아니죠. 묘지하면 이거 집 한 채 짓고도 남아. 자, 근데 끝에 거기 가로 안에 사성까지 미치는 거 있잖아요. 사성이란 말은 무덤 뒤쪽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흙더미로 이렇게 담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인정되는 게 아니다. 자, 2번.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쌍분, 단분 형태의 신설할 권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인정됐어. 그러니까 묘가 이제 한 3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또 설치할 수 있냐?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럼 여기다 합장하겠다?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고로 새로 하는 건 안 된다 이거.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지. 자, 3번. 자,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자, 집단 설치 이런 거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설치됐어요. 그러면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분묘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이장 옮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원래 이거 알아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원래 이장은 인정돼야 하는데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묘를 남의 토지 중에 명당 찾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옮기면 돼,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명당 찾아서 옮기면 돼, 안 돼? 안 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서 옮기는 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 옆으로 묘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건 괜찮아요. 대신 이제 묘가 없죠. 그럼 여기 이제 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분묘기 있고 소멸돼.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 분묘기 있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묘를 잘 써야 자손이 단센다 이런 생각 있죠. 어때? 그런 생각이 안 해? 안 해요? 조상도 잘 나가는 조상이 없었어? 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에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 우리? 우리는 아니었구나. 참 또 안타깝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묘자는 안 써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자리 삼성 이건희 집안이에요. 거기 한남동인데 우리나라 좌총령 500호 거기를 이건희 그 집이 지어져 있고요. 그 이병철 회장이 묻어있는 무덤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에요. 거기는 그것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병철 거기 회장이 직원 채용할 때 옆에 관상쟁이 앉혀놓고 뽑았잖아요. 관상쟁이가 뽑아서 저거 뽑아라 이래. 그렇게 해서 그거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자리 거기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최고 비싸냐 대한민국. 제일 비싼 집이 어디예요? 이병철 그 여동생 누구지? 이명희 거기 그 집이 제일 비싸. 대한민국 제일 비싼 집. 명당짜리가 제일 비싸. 그런 데 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별거 없어. 명당짜리 잘 둘러보면 좋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집 짓고 하면 또 다수이 잘 된다 그런데 별거 없어. 내가 살기 쾌적하고 좋으면 돼. 지금 살고 있는데 만족하고. 어때? 여러분 세종시 마음에 들어? 지금 사는데? 그래도 다 괜찮아. 보니까 여기 참 잘 돼 있었다. 조식관 계획적으로 잘 돼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존속기간에 관해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 지상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잘 나와. 자, 우리 민법의 지상권은요. 존속기간에 대해서 약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약정이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최단 기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돌덩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보장해줘.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떠냐? 자철거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묘도 이거 따른다면 어디에 들어가?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작물. 그러니까 5년만 보장해주면 돼. 그럼 5년 보장하고 이제 철거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민법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이거.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거기 보니까 화살표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손이 계속해서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관리하면 그 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야 되는데 남아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타일러서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옮기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 소유의 의사는 추정하지 않는다. 자,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남의 토지인지 알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자주점이 되겠어. 처음부터 남의 토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 의사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5번 아니 6번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지료 줄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근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가 지료를 청구하면 거기 체크.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구할 때부터 달라고 할 줄. 자, 그러면 이것과 구분해야 돼요. 아까 이건 뭐라고?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토지 팔 때부터 바로 생긴다 이 말이고, 시효 취득은 뭐다? 청구할 때. 자, 7번. 분묘 수호관리 봉제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종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게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한테? 종손. 그런데 공동 선조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 기지권은 종중에게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종손인데 종중에서 관리했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있다? 종중. 그 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그래도 종손에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판례를 읽으면 느낌이 이상해. 그럼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답 못 찾고 판례가 이상하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8번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지만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포기는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 그러니까 이제 막 폭우가 쏟아져가 흙더미만 일부 쓸려 내려갔어. 근데 유골은 남아있어. 그럼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유골까지 다 쓸려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소멸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산사태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산사태가 나야 돼. 막 다 쓸려 내려가야 돼. 자, 그 다음 10번 총유물인 임야에 그러니까 어떤 문중이 선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중은 우리 총유라고 그랬죠. 총유는 지분 없죠. 자, 분묘 설치행위 성질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여긴 지분이 없으니까 이제 전원 동의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이제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묘를 설치하는 게 왜 처분행위인가요? 아까 존속기간 얼마라고요? 영구무한. 그러니까 영구무한이니까 처분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사원총의 결의 거쳐라 이 말이에요. 자, 11번 토지 소유자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 관리자가 치료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권 승계인에게 미친다. 뭐든지 권리 의무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다 승계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사법. 자, 그럼 장사법도 우리 조금 외울 게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우리가 외워도 돼. 자, 먼저 우리 사설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설묘지는 크게 네 가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그리고 종중문중 이렇게 법인묘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사설묘지. 자, 그러면 자 이런 묘지를 설치할 때 이제 이 법, 이 장사법이 자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법 시행된 이후에는 이 법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따라야 돼요. 자, 만약 내가 개인묘지한테 개인묘지는 이제 자기 자신과 배우자까지 묻히는 게 개인묘지예요. 자,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묘는 설치하고 나서 며칠? 30일에 신고해. 그래서 사후 신고. 자, 그래서 개인묘지 설치는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 그런데 개인을 지은 나머지는 다 뭐냐? 사전 허가예요. 왜냐하면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초과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초과하지 마라 같은 말인데 자, 가족은 100, 종중, 문중은 1000, 법인은 10만 이상. 그러니까 면적이 좀 크죠. 그러니까 이들은 미리 뭐 해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왜냐? 묘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 묘 설치한다고 우리나라 사람 나무 다 베어내잖아요.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 그렇고 묘 설치했어요 했는데 거기다 설치해서는 안 돼. 자, 원상복구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미리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면적이 크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게요. 법인묘지는요. 이것도 알아놔야 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개인묘지 30, 100, 1000 다 이하야. 30, 100, 1000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는요. 자, 개인묘지는 뭐 본인과 배우자인데 여기는 이제 가족, 종중, 문중 이런 묘를 여러 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의 묘를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해야 돼? 아니면 촘촘히 해야 돼?
우리가 묘지로 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면적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너무 널찍하게 하지 말고 촘촘하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이 설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10제곱미터. 합장을 하더라도 15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 자, 여기는 혼자 주무시니까 넓게 자도 돼. 근데 여기는 여러 명이 같이 주무셔야 되니까 좀 좁게 자라 이 말이야. 공간도 좁으니까 여러 명이 자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장례. 잠깐. 우리가 매장입니다. 매장도 사후신고예요. 그래서 먼저 매장을 하고 나서 30일 내, 자, 매장을 하고 나서 30일 내 신고. 화장 개장은 뭐다? 사전신고. 자, 이거 우리 여자들 얼굴에 하는 화장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우리 여자 얼굴에 화장하는 거 집 나가기 전에 해, 들어와서 해. 집 나가기 전에 하잖아요. 화장은. 그 다음에 개장은 화장 고치는 거. 현관문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고치고 나가야지. 들어와서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사전이다 이 말이야. 화장, 개장.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설치 제한. 그럼 묘 함부로 이제 설치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정해졌는데 뭐냐면, 자, 개인과 가족은 면적이 얼마 안 되고, 자, 종중문정법인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좀 가까이 있어도 되고, 규모가 큰 것은 좀 멀리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로 이런 데서는 200 이상,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300 이상 떨어져라. 여기는 300, 500. 그러니까 200, 300, 300, 500 이건데, 예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것도 장사 보면 별표 있는 거야. 저기 구석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건데 있어. 그때 출제자가 아마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나 된 거. 그러니까 묘지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 묘지는.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야. 자, 묘지는 국토법상 주거, 상업, 공업 쪽에도 하면 안 돼. 그렇죠? 사람 사는데요. 그럼 어디다 해? 녹지, 주상, 공록 그러잖아. 그래서 녹지가 어디요? 임야, 산. 산에다 하잖아 우리. 그런데 녹지 지역을 하더라도 묘지나 화장장 이런 데는 어때?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은 묘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상수원은 우리가 수돗물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다 베어내야 돼. 묘 만든다고 나무 베어내면 안 되잖아요. 수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묘가 있으면 어때야 돼? 상수원에 비가 내려가지고 무덤 싹 해가지고 뼈 사이 훑어가지고 오면 우리는 수돗물 먹어, 설렁탕 먹어야 돼. 설렁탕 국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원 안 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 어때? 문화재 보호구역 묘 한다고 이제 했는데 유물이 발견돼. 그 몰래 좀 빼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막 또 독을 할 수 있어서 막 그 땅굴 파가지고 왜 한다. 수병 물가에는 청개구리만 만들죠. 우리 사람은 여기 하면 안 되죠. 접도는 도로 옆에 붙어있는데 묘 만들어 안 만들어? 미관상 안 좋고. 또 밤 12시 이슬비 내리면 못 지나가. 무서워서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고갯길 보도 맨날 여기가 공동묘지야. 그래서 여기 이제 밤에 넘어가 못 넘어가. 여기 공동묘지. 맨날 못 넘어가거든. 이런데 이상하게 특히 묘가 많지. 고갯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공동묘지. 그래서 그 얘기 알아 몰라 또 우리. 밤 12시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자기는 피곤해서 잠잤는데 어느 잠이 깼잖아 이제.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언덕을 버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이제 자다가 깜짝 깼는데 뭐 비는 엄청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있어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버스가 올라갈까 봐. 그 놀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버스 문 열고 하얀 소복 입은 여인 나타나서 머리 툭키는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 그래도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뒤통수 한 번 팍 때리면서 너도 내려서 밀어 새끼야. 이거 알아? 이거 아는구나. 야 이거 아는구나. 야. 너도 내려서 밀어. 맨날 이런 적에 저도 이런 거 뭐 MT 가거나 이럴 때 맨날 하잖아.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요. 이런 데 이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도로 옆에.
외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외울 게 아니라니까.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자, 자연장지는 이거 조심할 게 이제 최근에 이겼잖아. 그럼 묘지하고 자연장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묘지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그러고 경사가 완만하고 또 앞에 계곡 물이 흘러야 되고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묘지가 아니라 내 별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딱 좋은 데는. 근데 이제 자연장지는 어때? 자연 산림을 훼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 구분해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개인 똑같네. 4, 5 신고 30이에요. 아, 근데 이게 미만이야 또 이하가 아니라. 여기 30, 우리 아까 묘는 다 이하인데 여기는 미만이야 또. 아, 그래서 이거 참 열받아. 또 통일시키지. 자, 그러면 30, 100 여기 하자. 근데 또 여기는 1000인데 2000이야. 그런데 여기는 또 이하야. 여기는 이하야. 이거 통일하지. 그래서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숫자만 기억하세요. 30, 100, 2000. 그 다음 이거 달라. 가족 종중은 사전 신고야. 이거는. 그리고 법인만 허가야. 아까 묘지는 다 사전 허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고고 여기는 허가야. 이게 달라. 이게. 그러면 이제 왜냐? 자연장지는 아무래도 어때? 규제가 좀 완화됐다는 얘기야. 왜?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신고, 사전 허가. 이건 몰라도 돼, 이 면적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묘지하고 이거 구분하세요. 묘지하고 이거. 이만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설치기 이제 이거 알아놔야 돼. 자, 지금은 이제 이 법에 따라 분묘 설치기는 30년입니다. 이제 우리 땅에 묻히고 싶어도 얼마까지? 30년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또 자식을 잘 둬서 손자를 잘 둬서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묘 자기가 벌초도 하고 제사 지내겠다. 그럼 연장할 수 있어. 얼마? 딱 한 번. 이때 얼마로? 30년을 해야 돼. 연장할 때. 그러니까 토탈 몇 년이요? 60년. 땅에 묻히고 싶어도 60년. 물론 자식 잘 둬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자식 상태를 봐봐. 얘네들이 연장해서 벌초하러 온다 안 온다? 안 와. 올해 추석 엄청 길죠. 금요일 만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 금토일 해가지고 무려 10일간 연휴가 돼. 10일 엄청나죠 지금. 자, 추석 때 벌초하러 와, 놀러가. 다 놀러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 하지 말고 다 뭐 하자? 화장해. 다 화장해야 돼. 우리 자식 상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설치 기한이 종료돼서 뭐다? 1년 내는 다 뭐다? 철거하고 결국은 화장보다. 그러니까 봐봐요. 매장하니라고 돈 들여. 또 매장할 때 쉬워요? 매장하는 사람들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냥 안 해요. 뭔가 돈 찔러 넣어줘야지. 또 한 삽 두고 또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다가 돈 찔러 넣어줘야지. 또 한 삽 두고 그런다니까. 응?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리고 또 어때? 성질도 아주 안 좋고 이상하게 생겼잖아. 막 이상한 기운이 느껴 안 느껴? 잘 몰라. 파묘 봤어 안 봤어? 파묘 보면 알잖아. 그 사람들 다 이상해 안 이상해? 다 이상하잖아. 원래 그쪽 업종이 그래. 그러니까 쉽게 안 해줘. 그냥 돈 찔러 넣어줘야지. 자, 기간이 다시 또 파야 돼. 또 돈 들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 화장하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남의 토지에다 허락도 없이 설치했어요. 그럼 이제 권리 주장 못 합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하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일단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누가 했는지 알면 통보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면 공고래, 신문에. 이걸 분묘 개장 공고라고. 그래서 우리 신문 4대 일간지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잖아요. 거기 광고라는 보면 이렇게 분묘 개장 공고 있어요. 기간 딱 상해. 이때까지 안 하면 이제 시장 허가 받아서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묘는 함부로 안 건드려. 그냥 마음대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시군구청장 허가 받아서 철거합니다. 철거도 그냥 안 하고요. 근데 분묘 개장 공고하면 딱 나타나요. 자기 거라고. 딱 일주일 만에 나타나.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그거 의외로 못하고. 그래서 근데 그냥 철거 안 하고요. 돈 주면 철거한다고 그래. 그래서 한 1000만 원 돈 받아서 이제 철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6월 수습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강에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것도 다 알아. 이런 사기꾼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 철거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철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왜냐, 없애버려야지, 이거. 없애버려. 자, 세상에는 먹고 살 일은 많어. 이런 것 해가지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직업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이제 남의 토지에 승낙도 없이 설치했어요. 그럼 이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알아놔야 돼. 자, 우리가 2001년 1월 13일 시행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자,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이 시행된 이유는 분묘기지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전히 둘이 합의해서. 또 임야팔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효취득. 자, 이때 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벌써 2000년 25년이니까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때 한 3월 달에 자, 묘를 만들었어.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20년 지났네. 시효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20년 넘었잖아. 안 돼. 이제 이 법이 시행되부터는 이제 안 돼.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럼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년이 지났어. 자, 시효취득 돼, 안 돼? 이건 돼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자,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자, 참고로 농지법은 거기 29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전에 이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출제가 안 돼요. 최근에는 안 돼요. 아마 올해도 안 나올 거예요. 올해도 안 나오는데, 어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넘어가? 근데 이제 공법에서 해, 안 해? 공법에서도 안 해? 올해는 넘어갔어? 5번 찍으래? 5번. 그럼 올해 5번이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 농취증만 차고. 아까 우리 농취증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것만 알면 돼. 자, 둘 사이에 이제 농지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제 농지를 이 사람이 매수하잖아요. 그럼 농지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할 때 이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진짜로 농사 지을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검증을 거쳐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농사 지을 거에 해가지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 구, 읍면장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검증을 해. 진짜로 농사 지을 건지.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게 맞구나.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발급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와야 등기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농사 짓는지 이걸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취증을 발급받아 와야 등기해준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럼 농취증은 누구 찾아간다? 우리가 맨날 지금까지 시군 구청장 그랬죠. 근데 농지는 시골이 많잖아. 그래서 시구 읍면장 그것 말고 시군. 그래서 거기 농취증 봐보면, 자, 농취증 봐보면 거기 이제 박스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받아요. 그럼 이제 며칠 내에 발급해 주냐? 그러면 보통 이제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맨 위로 갑니다. 그 박스 맨 위로 가면, 자, 경자유전의 원칙 있죠? 76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이제 힘에 붙여서 농사를 못 줘. 자, 그럼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농지 처분해야 돼.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 체크. 1년 체크. 1년. 농지는 1년 내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분 안 하고 있으면 여기도 처분 명령 내려요. 여기는 몇 개월? 아까 토지거래 허가는 몇 개월? 빨리 너 해 하고 이행 명령을 내린다 했죠. 몇 개월? 그래서 3개월. 여기는 6개월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죠. 농지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니네가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분 안 해. 왜? 땅값이 계속 뛰고 있어. 여기 앞으로 개발된다들 하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러면 이행 강제를 때려. 빨리 팔라고 이행 강제를 때려. 근데 이행 강제금 봐봐. 여기 엄청 세.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큰 금액, 아무래도 감정가가 좀 크겠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얼마? 무려 20. 아까 토지 거래가는 10%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방, 10, 임치. 근데 여기는 무려 25%, 4분의 1 때려, 4분의 1. 아, 그러니까 농지는 함부로 특구 목적으로 하면 안 돼. 농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농지. 그래서 25% 때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 다 하네, 이러다 보니. 농지 임대차만 봐봐, 임대차. 이거 임대차가 가끔 물어봐. 그러니까 농사는 자기가 직접 지어야 돼. 근데 이제 예외로 농지를 임대해 줄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받고, 또, 이번에 군수 출마해서 군수가 됐네? 그럼 군정 활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맡겨서 할 수 있어요. 농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귀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 임대해서 살게끔 이제 이런 걸 조금 많이 활성화. 왜? 시골서 다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힘에 붙여서 농사를 못 해. 그러면 농사는 나버리면 황폐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조금 농지를 살려야 돼. 그러려고 이제 최근에 이런 거 조금 이제 했는데. 자, 봐봐. 1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는 반드시 뭘로 해라? 구두 계약한테 서면 계약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시구 운변장한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 대항력 같은 게 있어요. 대항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지임대차 보호법은 없어요. 농지법에서 이게 인정해야 돼. 대항력이. 그 다음에 3번. 자,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똑같아. 4번.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으로. 자, 혹시 농지법에서 숫자 나오면 무조건 3자만 찾으면 돼. 다 3자야. 그래서 임대차 기한 3년. 그런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농지는 얼마? 5년 이상. 뭐냐면 인삼은 몇 년근이 최고예요? 뭐 5년근이야 6년근이지. 6년근 홍삼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5년 이상이다 이 말이야. 5년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인삼 같으면 5년. 그리고 이제 복분자 같은 거는 수령이 한 10년 이렇게 됩니다. 복분자 나무 그런 거는 10년. 그러니까 조금 오랫동안 키워야 돼.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묵시갱신 때. 여기도 묵시갱신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숫자 얼마? 3만.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기간, 임차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워 합의가 안 돼. 자, 그럼 시군 구청장한테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이나 상가도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여기 가서 이런 거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지행위 봐봐요. 다 보네. 이거 최근에 추가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할래요? 라고 소개하거나 중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3년 3천이요. 와, 세요. 이거 최근에 생겼어. 그러니까 농기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임대차 하게 하거나 또 알선하거나 또 이거 광고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이거 중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년 3천이요. 이거 하나 외우네. 3년 3천. 농지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농지법.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봐보자. 이제 문제. 자, 6번. 자, 사설묘지 또는 분묘 관련 토지에 관해 설명한 거다. 틀린 거. 자, 분묘가 멸실된 경우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어.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산 걸로 이렇게 착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묘를 설치했어. 자, 그럼 이때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기 건 줄 알았죠? 착각도 유리하다 이 말이야. 이런 착각도 유리하게 해야 돼. 나는 여기까지 내 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장사법 시행 후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네요. 자, 그럼 이 법이 시행된 이후잖아요. 그러면 설치기간 제한 받아 안 받아? 아니, 이 법이 시행된 이후잖아요. 그럼 아까 얼마까지 묻힐 수 있다? 30년 그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 기간 제한 받죠. 이 법이 시행된 이후니까. 근데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는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문증묘는 누가 한다고 할까? 종손. 우리 문증에 보면 500기가 있는데 장자 종손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 막 쭉 묘가 있잖아요. 그럼 둘째, 작은아버지 아들이 주장해요? 아니면 종손이 해? 물론 둘째는 자기 아버지 묘지만 문중 안에 있을 때는 그 토탈 관리를 누가 한다? 종손 그 말이에요. 자, 5번. 자,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만 하면 된다.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이제 해결은 간단하게 한다 이거. 자, 7번. 장사법 틀린 거. 자,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또는 매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들은 사후 신고자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 가족이나 종중, 문중, 법인묘지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사후 신고인가요? 사전이죠. 30일이 아니라 미리 허가 신고가 아니라. 개인 묘지를 지은 나머지는 뭐다? 사전 허가. 3번 공솔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존속기간 다 얼마? 30년. 그 다음 공솔묘지나 가족이나 종종 한 기가 차지하는 게 얼마라고 할까? 10. 합장은 15. 넘을 수 없다. 자,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묘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 분묘 보존을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네. 자, 8번 농지법. 그냥 안 봐도 돼요. 놔두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보면 우리 계약서 거민제도 있죠. 자, 거민제도는 10년 넘게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도 잠깐 다루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잠깐 체크할게. 이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명법. 이제 이게 중요해. 자, 이제 오늘 실명법까지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